네, 1994년 12월 6일생 아들이 있습니다. 2018년 충남 태안화력발전소에서 공장에서 사고가 발생해서 세상을 떠난 아들입니다. 그 아들을 잃고 나서 어머니께서 노동운동가 투사가 되셨습니다. 김용균 재단의 대표 맡고 계시는 김미숙 어머니 스튜디오에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오랜만에 뵙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어머니 기억하십니까? 제가 2018년도에 TBS 라디오에서 어머니 모셔가지고 그때 제가 김어준의 뉴스공장 대타 DJ를 하다가 어머니 모셔가지고 인터뷰했었는데 기억하세요? 그때 하도 정신이 없어서 인터뷰도 많이 하고 그래서 맞아요. 기억이 가물가물합니다. 예, 그러니까 2018년에 뵙고 그리고 제가 처음 뵙는 것 같습니다. 잘 지내셨어요? 아, 네. 그때보다 그래도 그때는 사실 제가 어머니 모셨을 때 약간 뭐라고 해야 될까요? 이렇게 뭐 황망하다고 해야 될까요? 이렇게 좀 얼이 빠져 있다고 해야 될까요? 그때는 그런 느낌이었는데 제가 오늘 뵈니까 그래도 눈빛도 초롱초롱하시고 뭔가 일을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도 강하신 것 같고 그렇습니다. 지금 저는 그때부터 들었던 것 같아요. 2018년부터 어머니 보니까 이 어머니가 제2의 이소선 여사가 될 것 같다 이런 표현들 많이 했었거든요. 주변에서 그런 얘기 많이 들으시죠? 네, 그때는 이소선 어머님을 잘 몰랐던 때라서 네. 왜 이러지 그랬는데 이소선 어머니가 누구지? 막 이러셨. 예. 그랬는데 지금은 이제 많이 그러시니까 많이 들으면서 편해졌습니다. 이소선 어머니가 그때 그 종로가 뒤에 그 육아협 있어요. 그때 이제 뭐 학생 운동하거나 민주화 운동하거나 노동 운동하거나 그래서 돌아가신 분들 유가족 협의회가 있었는데 그때 마당이 되게 넓은 집이었던 걸로 제가 기억이 나요. 저도 가봤습니다. 아, 가보셨어요? 요새도 그 집이 있습니까? 예. 아직도 있어요? 예. 저 30년 전에 가본 것 같아요. 30년 전에 사회부 취재할 때 그때 갔을 때 그 마당에 이소선 어머니가 기자들 오면 밥을 막 이렇게 고봉밥을 퍼주셨어요. 일단 아유 밥 먹고 해. 그래서 막 총각김치 막 이런 거 막 반찬 주시면서 열심히 노동 현장 취재해 달라고 부탁하셨던 그런 생각이 나는데 어머니께서도 그러십니까? 취재 관심 요즘 그래도 많잖아요. 예전에 예. 비하면. 그래서 되게 고맙고 함께 만들어가는 세상이구나 이런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벌써 7년 정도 김용균 재단 만들어서 대표 활동하고 계세요. 사실 제가 어머니 기억하는 것은 늘 거리에서 단식도 하시고 집회하시고 기자회견 하시고 맨 앞줄 이렇게 앉으셨던 거 저도 이렇게 먼발치에서 취재할 때 많이 뵀었는데 정권 교체 이후에 어머니께서 좀 체감하시는 노동 현장의 차이 이런 게 좀 있으십니까? 지금 이재명 정부. 네. 이재명 대통령이 본인이 산재를 당하셔서 더 이렇게 그 산재 근절 원년이 되길 바란다는 말씀을 듣고 되게 이분이 체험하신 분이니까 다르구나. 뭔가 해내겠구나 이런 생각하고 고맙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혹시 이재명 대통령 만난 적 있으십니까? 네, 그 국회 안에서 전시회를 하는데 예. 그분이 오셨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산재 사망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고 여쭈어봤습니다. 당시 이재명 대표 시절에 민주당. 예. 그래서 그분이 하신 말씀이 제가 산재 당한 당사자로서 소년공 때 왼팔을 다쳐서 지금 이렇다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소년공을 잘 제가 몰라서 그분이 저서를 읽어봤습니다. 그런데 이제 학창 시절 초등학교 마치고 중고 시절을 검정고시 치고 그 사이에 중고 시절 그 소년공을 했더라고요. 그러면서 많은 산재를 보고 본인이 직접 경험하고 왼팔도 다치고 그러면서 되게 열악한 그 노동 현실을 직접 경험을 했으니까 더 다가가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
생각했습니다. 그러셨군요. 그 사실 좀 뭐 처음이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뭐 수많은 민주진보 진영의 대통령이 있긴 했었지만 이 노동 문제와 관련해서는 적극적이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과거에. 그런데 이제 이재명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국무회의 1시간을 통으로 산재, 특히 이제 산업안전보건법에 대해서 지금 여기 있는 사람들 다 숙지하고 있느냐, 처벌 규정이 어떻게 되느냐, 라이브로 이제 공개하면서 혹시 그런 것도 다 보셨어요? 직접 보지는 못했어요. 예. 제가 그날 일정이 있어서 예. 못 봤는데 그 이제 이야기를 들었죠. 그래서 이분이 말로만 정치하는 게 아니고 실질적으로 파고들고 네. 해결하려고 노력하고 계시구나 이런 음흠. 거를 생각하면서 되게 다른 대통령보다 훨씬 산재에 대해서 심각함을 인지하고 해결하려고 노력하는 모습을 보면서 참 고맙다는 생각. 그리고 이게 말로만 그치지 않고 실효성 있게 산재 근절이 되려면 그만한 그 디테일이 필요하잖아요. 네. 그렇게 만들 수 있도록 행정적으로 그리고 또 실질적으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 갔으면 좋겠습니다. 네. 제가 앞서 저희가 그 댓글창에 세계일보 인용 보도를 해드렸는데 지금 특검에서 체포영장 재집행 진행 중인데요. 연합뉴스 특보가 들어와 있는데요. 윤석열의 체포 협조는 현재 불투명한 상황이라고 합니다. 댓글창에 사실만 올려주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진행자가 댓글에 이렇게 속보 올라오는 거 보고 바로바로 소개해드리는데 사실이 아닌 가짜 뉴스를 올려주시면 저희가 이거 가짜 뉴스 보도하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애청자 여러분들께서도 사실로 확인된 것만 올려주시면 좋겠습니다. 앞서 저희가 말씀드렸는데 체포영장 집행에 성공한 것은 아니고요.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지금 특검팀에서 체포영장 재집행하고 있고 체포 협조는 현재 불투명한 상황이다.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초 오전 9시부터 내란숙의 윤석열 피고인이 변호인 접견을 예약을 해둔 상황입니다. 아마도 그래서 오전 7시 50분에 1시간 앞두고 먼저 체포영장 집행하러 특검팀이 들어간 걸로 알고 있는데요. 아직까지 집행에 성공한 것은 아니다라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속보가 있어서 좀 전해드렸고요. 다시 또 이렇게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굉장히 사실 어머니께서 용균이 그렇게 떠나보내고 그동안하고는 전혀 다른 삶을 사시게 되셨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노동자로 살긴 했지만 그래도 이 노동자들 특히 비정규 노동자들의 삶이 얼마나 척박한지에 대해서 그러니까 정말 더 이상 우리 용균이 같은 사람은 나오지 않아야 한다라는 차원에서 이렇게 적극적으로 활동을 하고 계신 걸로 알고 있는데요. 지금 보면 민주노총 위원장 출신의 김영훈 위원장이 또 노동부 장관이 되기도 하지 않으셨습니까? 혹시 김영훈 장관은 만나셨어요? 저는 한 번도 뵌 적이 못했어요. 못했어요. 그러시구나. 아니, 기회는 많았는데 제가 그분을 알아보지 못한 거죠. 그분은 저를 많이 접했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렇군요. 어머니께서 직접 다녀본 노동 현장, 대통령께서도 상당히 이제 산업안전에 대해서 신경을 쓰고 있고 또 현장 출신의 노동자가 기관사가 현재 노동부 장관에 취임을 한 상황인데 어머니께서 직접 다녀보는 현장의 가장 큰 산업안전의 문제점은 어떤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법을 지키지 않는 거. 그래도 벌금이 약하니까 오히려 법을 지키지 않는 게 더 이익을 가져가는 구조이다 보니까 그렇게 많이 가는 거 아닌가. 그리고 또 문제점이 현장에 가면 현장 동료들이 현장을 가장 잘 알고 현장의 목소리를 들을 수 있는 기업이 되어야 되는데 하청으로 많이 내려가 있으니까 원청은 내 사업장이 아니니까 별로 관심이 없고 그러니까 안전 예산도
별로 지불하지 않고 그걸로 실효성 있게 현장을 바꿀 수 있는 하청은 없으니까 그러니까 다 책임성에서 빠져나가고 그러다 보니까 현장은 더 엉망진창이 되면서 이 비정규직 하청이 더 열악해질 수밖에 없는 조건이 아니었나. 이게 가장 큰 핵심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네. 그러니까 기업들이 뭐 벌금을 좀 부과한다 하더라도 그게 크지 않으니까 끊임없이 안전과 관련된 법규를 지키지 않고 그리고 사고가 발생하면 원청의 책임보다는 하청 너희들이 알아서 책임져라고 하는 것이고 이제 이런 일들이 끊임없이 되풀이 반복되고 있고 그 현실의 가장 심각한 문제다. 법을 지켜라 우선. 그리고 이게 법도 문제지만 지금 김용균 재판 마지막 선고에서 네. 원청 하청 모두 큰 책임이 있다. 이렇게 했음에도 그럼에도 한 사람 한 사람 책임을 묻기엔 너무 약하다 그러면서 무죄 선고를 내렸거든요. 네. 이게 누가 들어도 이해가 가지 않지 않습니까? 이런 재판이 용균이에만 그치지 않고 우리나라 산재 사망 그 재판이 거의 다 이런 현실이 되는 게 가장 큰 문제인 것 같습니다. 예, 그렇군요. 그 실제로 용균이가 떠난 이후에도 비슷한 사고들이 계속 발생하고 있지 않습니까? 사실은 포스코 ENC 같은 회사는 대통령이 지시가 있었고 또 김용균 장관이 다녀간 다음에도 바로 또 똑같은 사고가 발생했어요. 물론 이제 이주 노동자에게서 발생을 했고 또 그 전에도 바로 또 이게 뭐 수많은 일들이 계속 폭염에도 뭐 돌아가시는 노동자가 있고 하는데 용균이 이후에 어머니께서 이렇게 쭉 다니시면서 여러 현장을 다니신 걸로 알고 있는데 진짜 가슴 아프. 물론 이제 어머님 아들이신 용균이 사고가 제일 끔찍하고 제일 가슴 아프지만 이런 사고가 또 벌어지다니라고 어머님 좀 뇌리에 각인된 그런 사고가 어떤 겁니까? 가장 심각했다고 생각하시는 사고? 아무래도 지금 재판 진행 중인 아리셀이 가장 지금 심각하고 내려갈수록 더 그 노동자들이 네. 약한 그런 환경 그 노동자들이면 더 현장도 열악해지는 것 같다는 생각. 예. 그리고 제가 현장을 유족을 만날 때마다 빈소에 찾아가면 이게 용균이랑 사진만 바뀌었지 똑같은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그냥 감정이입이 바로 되고 남의 일이 아니다. 이 유족들 다 저처럼 얼마나 힘들고 얼마나 그 가족을 잃고 얼마나 힘들게 살까. 이게 너무 선하게 보이니까 남의 일일 수가 없습니다. 우리나라에 2,400명이 이렇게 죽고 있는데 해마다 죽고 있는데 이 유족들 얼마나 트라우마에 크게 영향을 받고 있고 진짜 죽고 살고 이게 그냥 맨날 생각하는 일이니까 이게 우리나라의 그 우울증도 심하잖아요. 이런 부분도 너무 크게 작용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러니까 그 대통령께서도 주목하는 대목이 바로 그런 대목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많이 우리 국민들이 죽음의 문턱에 있다. 일터에 돈 벌려고 살려고 먹고 살려고 회사에 일하러 갔는데 이제 죽고 퇴근을 못하는 이런 일들이 왜 계속 반복되는 거냐. 그래서 산재 사망 사고 제로 원년을 선언해야 된다라고 하는데 또 뭐 어제 그제 이틀 사이에 또 한 분씩 매일 이렇게 사망 사고가 생겼습니다. 그리고 기계의 끼임 사고가 너무 많은 거죠. 말씀 주신 대로 법을 안 지킨다. 그리고 책임을 안 진다. 이 문제가 제일 심각하다. 이런 말씀. 저는 우리나라의 산재 사망 중에 제일 크게 작용하는 게 떨어짐 사고예요. 사실 본인이 조심해야 된다고 기업은 추락 사고. 예. 끊임없이 얘기하는데 안전 발판이 없는 상태에서
아시바 같은 그냥 그런 그런 걸 만들어 놓고 개인이 그 발판을 그러니까 아시바는 그냥 대충 이어놓은 것이잖아요. 그거를 그렇습니다. 발 한 번 잘못 디디면 떨어질 수밖에 없는데 그런 걸 어떻게 개인이 실수라고 하는 건지 이거는 사람은 완벽하지 않잖아요. 누구라도 실수할 수 있는 거고 그걸 전제로 해서 안전하게 일할 수 있게 만들어야 되는데 그냥 개인이 잘못해서 죽었다고 하면 회사 입장에서는 책임을 회피하는 것밖에 안 되잖아요. 책임 그렇게 개인한테 모는 순간 재발 방지 대책은 회사에서 안 하겠다는 거 조건이거든요. 그러니까 말씀 주신 대로 얼기설기 대충 만들어 놓고 노동자가 조심해야지 그걸 왜 자기가 부주의해서 떨어진 것을 왜 회사더러 책임지라고 해라고 하지만 실제로 산업 현장에 가보면 개인이 부주의해서 잘못한 게 아니라 일단 안전판을 똑바로 만들어 놓고 안전하게 일할 수 있도록 선조치를 회사가 했으면 그런 사고도 발생을 안 하는데 그런 걸 전부 다 비용이라고 생각하니까 공사 기간을 줄이려고 회사는 그러면 다 인건비가 줄어들고 그런 모든 조건이 돈하고 연관되어 있으니까 공사 기간을 줄이려고 회사는 노력하고 하청일수록 더 노력하게 만들고 원청이 그러면서 여기에서 그 중공업에서 일어난 건데 여기서 같이 일하면 안 되는 조건인데 같이 일해서 불이 난 거거든요. 네네. 근데 현장 노동자한테 질책을 했어요. 그게 말이 되냐고요. 그러네요. 아이고 방금 또 속보가 전해져서 이거 말씀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특검팀이 윤석열 체포영장 집행을 중단했다는 소식이 들어와 있습니다. 두 번째 실패한 것인데요. 완강히 거부해서 체포영장 집행을 할 수 없었다라는 언론 보도가 들어와 있습니다. 윤석열 완강히 거부하고 부상의 우려가 있다는 의견을 받아들여서 일단 재집행 시도도 하지 않기로 했다. 일단 두 번째 재집행 시도도 무산되었다라는 것이고요. 실제로 오늘이 그 영장 7일간의 영장 기한이 오늘이 만료되는 날입니다. 따라서 아마도 다시 이 특검팀에서 영장을 재청구를 해서 다시 집행에 나서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금 서울구치소 협조해라라고 장관까지 나서서 지시를 내렸는데도 윤석열 내란숙의 피고인이 이렇게 완강히 거부해서 체포영장이 무산됐으니 이 문제를 좀 어떻게 다뤄야 될지 이것도 상당히 좀 걱정이다라는 생각이 좀 드는데요. 이런 정치 뉴스는 어떻게 보세요? 너무 말도 안 되죠. 너무 말도 안 된다. 예. 빨리 윤석열이 특검 조사에 임해야 되고 잘못함을 인정을 하고 그래서 처벌을 받는 게 당연하죠. 잘못했으면 처벌을 받는 게 인지상정 아닌가요? 네. 지금 어머님께서 사실은 이렇게 막 변화하는 상황에서 현장 노동자들도 가끔 저하고 이렇게 만나면 예전하고 다른 기운과 공기를 느낀다. 이제 이런 말씀들을 많이 하시거든요. 예를 들어서 만약에 어머니께서 이재명 대통령을 다시 만나게 된다거나 그러면 꼭 좀 당부하고 싶으신 말씀 있으십니까? 산재 근절을 실효성 있게 하려면 산안청 같은 독립적인 조사기구나 할 수 있는 조건을 만드는 그런 것이 필요한 것 같고 그리고 그 산재가 은폐되는 게 너무 심각합니다. 그래서 회사가 공상 처리하지 못하도록 이게 다 그 물밑에서 보이지 않도록 하는 게 아니고 다 드러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만 그 우리가 말할 수 있는 조건이 만들어지는 거라고 생각해요. 그런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그리고 노동자들이 산재를 당하면 병원에서 잘 치료받을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눈치 보지 않고 기업 불이익 당할까 봐 산재도 되게 공상 처리하길 회사가 종용하고 그러다 보면 말도 못하는 상황이 되거든요. 다쳐도. 예.
그냥 공상 처리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거든요. 예. 그런 그 강압적인 그런 태도보다 좀 현장에서 좀 이렇게 해도 그 산재 처리에도 아무 부담 없이 할 수 있도록 그런 조건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아, 산업안전 좀 막 여기 이렇게 보면요. 메모를 깨알같이 써오셨어요. 이렇게 한번 보여주세요. 어머니께서 얼마나 이거를 글씨를 못 써서. 아니 괜찮아요. 아니 저희 인터뷰 질문지에 이렇게 세상에 하나하나 질문에 대한 답변을 저렇게 다 깨알같이 써오셨어요. 예, 어머니께서 진짜 저희 취재편이 좀 열심히 준비해서 나오셨다라는 생각이 좀 드는데요. 그 앞서 이제 아리셀 말씀 주셨잖아요. 근데 사람들은 잘 몰라요. 아리셀에서 어떤 사고가 벌어졌고 그리고 지금 어떤 상황인지 잘 모르는데 어머니께서 조금 소개해 주실 수 있으시겠어요? 아리셀은 이주민 노동자들이 대부분 차지하는데 여기는 불법이란 불법을 다 우리나라의 최악의 기업이 아닌가 싶을 정도로 불법을 다 그 써서 이 노동자들이 폭발을 해도 피할 수 없는 조건을 만들고 그 원청 사람만 나갈 수 있도록 하청은 그냥 그 안에서 죽을 수밖에 없는 조건을 만들었거든요. 그런데도 그 박승관 그 원청 사장 그분이 아들하고 다 잘못하지 않았다고 계속 그러고 있고 그래서 이번에 20년 구형을 받았잖아요. 네. 그게 유지하는 게 가장 필요하고 그 이유는 이렇게 일벌백계를 하고 산재에 대해서 그 경각심을 일으킬 다른 회사들이 경각심을 일으킬 수 있도록 그 엄한 처벌이 23명 죽었으면 그만한 처벌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좀 강하게 좀 해야지만 근절이 되지 않을까. 그러니까 어머니께서 주신 말씀은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라서 강력하게 어떤 기업에 죄책 사유가 있으면 분명하게 죄를 지었으면 분명하게 책임을 짓는 이제 그런 그 법정형이 나와야 되는데 그게 유지될지 좀 불안하신 거죠. 지금 뭐 구형은 20년. 예, 우리나라의 산재 평균 한 사람당 네. 용균이 때는 432만 원이고 지금 500만 원도 안 돼요. 평균. 이렇게 배상액이요? 아니요. 처벌 금액이. 처벌 금액이. 그렇게 되면 아니 내가 또 어떤 벌금이 노동자가 그렇다는 건가요? 예. 사람 한 명이 돌아가셨는데 기업이 무는 벌금이 432만 원? 예, 용균이 때 그랬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500만 원 이하입니다. 그러니 이 기업들이 어떤 뭐 페널티가 없으니까 더 그 이윤을 위해서 기업은 만드는 거고, 근데 이윤을 목적으로 하다 보면 사람은 무시되는 거죠. 이렇게 되면. 참 우리 사회가 그 세월호 참사 이후에 돈보다는 생명이 우선이다라는 슬로건 많이 주장을 했지만 여전히 그 노동 현장, 산업 현장에서는 사람 목숨이 파리 목숨이네요. 사실 우리 사회 구성하는 많은 사람들이 노동자이잖아요. 일하는 사람들이잖아요. 맞습니다. 예. 이 사람들이 대부분이 그럼 500만 원도 안 돼? 이거 말이 안 돼요. 내 목숨 누가 결정하는 거예요. 사람 목숨을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데 나도 모르게 432만 원짜리 내 목숨이라는 게 이게 정말 정말 놀랄 일입니다. 네. 여전히 대한민국이 정말 그 OECD 11대 경제대국이라고 하고 국방력도 세계 5위권의 국가라고 하지만 이 산업안전 분야에 관한하는 후진국이다. 예, 그리고 여전히 매일 이렇게 엄청나게 열악한 노동 환경에서 사람들이 죽어나가고 있다. 노동자의 안전 문제에 대해서만큼은 이재명 대통령도 열심히 챙긴다고 하니까요. 혹시 대통령실에서 점심 같이 하시자고 연락 안 왔습니까? 그분이 이제
임기 아직 초기라고 볼 수 있고 처음부터 인수위가 있는 것이 아니었잖아요. 네. 그래서 밑바탕 다지기도 급급하고 맨날 뭔가 일은 터지고 거기다가 뭐 기반을 다지기가 쉽지가 않은데 지금도 아직도 기반 다지고 있는 상황이고 그런 상황에서 산재를 생각은 많이 하고 있지만 네. 그리고 그렇게 하고 있지만 저는 유족들 만나는 것도 필요하다고는 생각하는데 그게 더 중요한 게 아니고 진짜 산재를 막을 수 있는 그런 실효성 있는 행보를 보이는 게 더 저한테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저희 애청자분들께서 그 노동 얘기하면 많이들 재미없어 하세요. 네네. 그래서 많이 동접자가 떨어지고 있긴 한데 저는 어머니 같은 분들이 더 적극적으로 사회적 발언을 하시고 다시는 대한민국의 용균이와 같은 그런 죽음은 없도록 역할을 좀 해주시는 게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해서 오늘 꼭 모셔서 말씀을 좀 듣고 감사합니다. 싶었습니다. 자, 끝으로 한 말씀 듣고 마무리하겠습니다. 꼭 하시고 싶으신 말씀, 국민들께 하시고 싶으신 말씀 있으시면 한 말씀 듣겠습니다. 유족들은 나라에서 생각하는 피해자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그래서 되게 정부 쪽에서 그동안 되게 이렇게 멸시하고 당사자가 아니라고 그렇게 생각해서인지 되게 대하는 게 좋지 않았거든요. 근데 우리 그 가족을 잃은 특히 자식을 잃은 부모들은 내가 죽을 수도 있다라는 생각을 항상 가지고 있고 트라우마가 심각해요. 그렇게 피해자이잖아요. 그러면 이제 정부가 또 국민들이 유족도 같은 피해자로 생각했으면 좋겠어요. 그게 당연하지 않을까요? 맞습니다. 예. 네네. 네. 아이고 어머님 힘내십시오. 마음이 많이 아픕니다. 응원합니다. 예, 이렇게 어머님이 국회의원보다 더 훌륭하십니다. 응원합니다. 이런 글들 많이 올려주시고 계십니다. 어머니 힘내시고요. 네, 저희들도 산업 안전 현장 저희들이 필요할 때 열심히 취재해서 보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